출생 신고가 되지 않는 영아를 없애기 위해서 병원이 먼저 통보를 하도록 하면 오히려 병원 찾는 산모가 줄어들 거란 걱정이 있죠. 그러자 정부가 보호출산제, 즉 산모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이 또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. 자, 홍영 기자, 먼저 병원이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게 하면 100% 출생아가 다 파악이 될까요? 네, 그렇지는 않습니다. 지난 2021년에 태어난 26만여 명의 신생아 가운데 99.8%는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. 이 자택을 포함해 병원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0.2% 정도였는데요. 이 출생 통보제가 시행돼 병원에서 출생 신고를 하더라도 나머지 0.2%, 이 462명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는 겁니다. 자, 그럼 사실상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는 얼마나 될까요? 영아 유기는 해마다 100건 가까이 되고 영아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 최근 몇 년 사이 줄어드는 추세긴 하지만 이 사건 건수 자체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. 이런 경우는 대부분 몰래 출산하는 경우에 발생을 할 거고요. 그렇다면 보호출산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 네, 익명 출산제라고도 하는데요. 지난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. 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익명으로 출산을 한 뒤 이 양육을 원치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 절차를 밟습니다. 예. 아이가 커서 생부 생모가 누군지 찾고 싶을 땐 부모가 동의해야지만 인적사항이 공개됩니다. 이미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이 있는데요. 프랑스의 익명 출산제와 독일의 실내 출산제가 대표적이고 미국도 일부 주에서 이 영아 피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예, 취지만 들으면 좋은 제도 같은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왜 그렇습니까? 네, 이 보호출산제가 아이를 더 쉽게 포기하도록 할 거라는 게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. 그보다 미혼모가 출산과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게 더 시급하고 효과적이라는 겁니다. 또 친부모를 알 권리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인데 여기에도 배치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. 예. 지원 체계를 먼저 마련한 다음에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하는 거지, 지금 상태에서 도입을 했을 때는 오히려 자녀 양육을 포기하게 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고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. 예, 그런 걱정도 할 수가 있겠군요.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네, 프랑스는 부모가 원치 않으면 부모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. 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안과 비슷한데요. 독일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. 무엇보다 두 나라 모두 임신 초기부터 상담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의료 서비스와 양육 지원 같은 모성 보호 정책을 촘촘하게 두고 병행하고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더 이상 민간의 개입 박스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도권으로 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. 예, 그렇습니다. 최선의 정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버려지는 아이를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죠. 차선이라도 빨리 대책을 찾길 바라겠습니다. 예,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.